자, 303조 법조문 1항 보면은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우선이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 이 항은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자, 우리 전세권, 토지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토지 일부. 자, 문제 잘 나와야 하는 것들. 토지 일부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건물 일부. 근데 저당권은 둘 다 할 수 없어요. 전세권은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자, 갑과 을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전세계약처는 소유자는 어떤 의무가 있죠? 을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즉 을이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뭘 해주죠? 등기를 해줍니다.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전세권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임대차와 구별되고, 전세권자는 뭘 지급하죠?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자, 이러한 전세금, 이런 전세금과 이런 계약과 등기는 성립 요소입니다. 성립 요소입니다. 성립 요소다. 근데 부동산 인도는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부동산 인도는 성립 요소가 아니다는 거. 자, 우리 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잖아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용의물건입니다. 용의물건. 자,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은, 자, 이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는 뭘 지급해야 되죠? 전세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전세금 반환. 근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청구. 경매 청구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격은, 이러한 성질은 어떤 성질이에요? 담보물권 성질입니다. 그 목적물을 처분해서 그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교환가치인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세권은 용의물권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담보물권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겸비합니다. 용의물권과 담보물권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자, 책을 한번 봅시다. 자, 전세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자, 가로 1번 보면은 전세권 설정 계약 가로, 전세권 등기, 설정 등기 가로, 전세금 수수 가로입니다. 전세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여기까지 밑줄. 자, 가로 2번 보면은 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가로 2번. 아닙니다. 이 부동산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자, 전세금을 봅시다. 전세금. 자, 전세권의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 줄 하단부터 밑줄.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밑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우리 갑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주고 갑이 돈을 갚지 못하자 갑과 을이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세계약 체결하면 을은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차연금을 가름해서 이 전세금을 합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차연금을 가름해서 전세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가로 2번입니다. 전세금의 성질입니다. 자, 보증금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입니다. 그럼 전세권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뭘 받아요? 전세금. 그렇죠? 나중에 이제 전세권이 소멸하면은 그 전세금에서 뭐 할 수 있다? 이 전세권 설정자는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세금은 보증금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밑줄.
전세권자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을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시된 때는 전세금으로 그 손해배상을 충당할 수 있다. 자,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입니다.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죠. 하나는 용익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담보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용익물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밑줄.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을 용도조차 사용수익하는 물건, 즉 용익물권이다. 그래서 전세권이 성립한 후 그 목적물을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승계하고 구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상실한다.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할 때는 신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구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된다. 자, 갑과 을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이 부동산을 병에게 매매를 한 겁니다. 매매를 하게 되는 병의 권리는, 즉 병은 갑한테 가지는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나중에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은 을은 전세권자는 구 전세권 설정자한테 전세금을 반환받습니까? 전세권 설정자한테 전세금을 반환받습니까? 병한테, 그렇죠? 병한테 전세금을 반환받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보다 전세권 설정자는 상실하고 병이 갑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자, 가로 2번 담보물권에서 성질입니다.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다 했죠. 자, 방가로 1번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경매 대가에서 우순위 권리자, 기타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해서 무조건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권리자와 비교해서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우선 면제받는 무조건 우선 면제받는 게 아닙니다. 자, 방가로 2번도 밑줄. 전세권은 용역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고 또한 목적물의 인도가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므로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란다면 전세권의 여력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자, 비록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지 않는 거예요. 왜? 채권 담보 목적으로 돈을 빌려 전세권 설정하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그런다면은 원칙적으로 이 전세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을이 완전히 사용 수익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다면은 전세권 효력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담보물권의 통유성입니다. 자, 통유성은 담보물권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질입니다. 그 밑에 각주 있죠?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부종성, 두 번째 수반성, 세 번째 불가분성, 네 번째 물상 대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부종성입니다. 전부 같습니다. 이 담보물권은 담보물권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종성이라든지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의성, 이 전세권도 이 네 가지 요건이 다 갖는다는 거, 자, 첫 번째 부종성입니다. 채권 없이는 담보물권도 없다.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면은 담보물권도 뭐한다? 소멸한다. 이러한 성질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랍니다. 성질을. 자, 전세권에도 어떤 이유에서마다 전세금이 소멸한다면은 그 전세금 담보물권인 전세권도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부종성입니다. 즉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은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부종성이 있고, 자, 수반성입니다. 전세권만에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세금과 함께 모여야 한다? 양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므로 전세권만을 그 담보를 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있습니다. 자, 314페이지. 자, 전세금 반환 청구를 양도할 수 있냐? 우리 전세권은 이 전세금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근데 전세금은 양도할 수 있느냐? 전세금 반환 청구 양도입니다. 나중에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자, 315페이지 불가분성입니다. 불가분성.
자, 전세권은 불가물성을 가진다. 밑줄 전세금 채권 전액에 관하여 목적물 전부 위에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전세금 일부만 남아있는 경우에도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를 경매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자, 전세금이 3억입니다. 그 중에서 2억 5천을 갖고 5천만 남았습니다. 5천만 남았어도 그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 목적물 전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상대의성입니다. 전세권은 물상대의성을 갖는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멸시 또는 훼손, 공영징수로 전세권 설정자가 받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 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랍니다. 이 물상대의성은 나중에 우리 이제 저당권할 때 상세히 할 겁니다. 근데 자, 갑과 을이 전세계약체에서 살고 있는데 이 목적물이 수용이 된 겁니다. 수용. 자, 수용이 되면은 이 목적물은 이제 철거가 되잖아요. 전세권 설정등기도 말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전세권자는 어떻게 보호받느냐 이겁니다. 자, 수용이 되면은 갑은 뭘 받죠? 보상금을 받잖아요. 그 보상금에 누가 전세권자가 압류를 하게 되면은 이 순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뭐다? 물상대의성입니다. 물상대의성. 나중에 이제 우리 저당권 때 할 겁니다. 이러한 물상대의성도 전세권에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입니다. 자, 이 법정은 중요합니다. 312조죠. 자, 1항부터 봅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10년 동그라미. 당사자 약정 기간이 10년을 넘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이게 최단기간이요? 최장기간이에요. 최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세권은 최장 기간이 존재하고 최단 기간이 없습니다. 원칙은. 물론 이제 2항 보면 예적으로 있지만은, 자, 원칙적으로 전세권은 최장 기간 10년입니다. 최단 기간은 없습니다. 우리 지상권은요. 최단 기간이 있고 최장 기간이 없죠. 그래서 우리 지상권은 최장 기간이 없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가능합니다. 최장 기간은. 자, 2항 봅시다. 건물 동그라미.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이를 몇 년을 본다? 1년을 본다. 이거는 이제 최단기간. 그러니까 건물만. 토지에는 있어요, 없어요? 토지는 최단기간이 없습니다. 건물만.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물 동그라미. 건물만 최단기간이 있다는 거. 3항입니다.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자, 4항도 중요합니다. 4항도. 건물 동그라미입니다. 자, 4항은 법정갱신입니다. 자, 법정갱신은 건물에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법정갱신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건물 동그라미.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전세권에 대하여 갱신 거절 통지라든지 조건 변경하지 아니하면은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보다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밑줄 사항은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갑과 을이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까지 하고, 자, 이때 존속기간이 만료인데 이 기간이 존속기간 만료를 합시다. 존속기간 만료.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자, 이 전세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6월부터 1월 사이에 이 기간에 이 전세권 설정자가 이 기간에 뭘 하지 않으면은 갱신 거절 의사표시, 존속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다시 갱신하자라는 갱신 거절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또 조건 변경, 전세금을 인상한다든가 이러한 조건 변경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뭐다?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자, 이때 기간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봅니다. 자, 기간이 정함이 없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바로 효력이 발생 않고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2월이 경과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월이 경과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정갱신은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전속기간의 갱신을 보면은 세 번째 줄부터 밑줄. 법정갱신 중요합니다. 법정갱신은 법률에 규정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므로 그 변경 등기가 없어도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이 경우 전세권자는 변경 등기 없어도 전세권 설정자나 그 목적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저는 법정갱신은 등기하지 않아 변경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부동산 법률 규정한 부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자, 전세권의 효력입니다. 316페이지. 자, 건물 전세권이 지상권, 임차권에 미치는 효력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304조는 자, 갑과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지상권 설정 계약은 지상권자죠. 지상권자.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을은 임차인이죠. 이러한 지상권자가 임차인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합니다. 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누가 을이 지상권자든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다시 이 건물을 누구에게 병과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등기를 해줍니다. 이 목적은 누구 소유죠? 을 소유. 을과 병 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물에 등기를 해준 겁니다. 자, 을은 가부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상권자는 이 사용 수익보다 임대도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때 이 전세권자도 을이 가부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전세권자도마다 이 가부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 효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1항이고, 자, 2항은 이러한 지상권자와 임차인은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세권자 동의를 얻지 않으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 그게 2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항 보면은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1번이 가로 1번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자, 두 번째 법정 지상권입니다. 우리 법정 지상권은 5가지 형태가 있었죠. 전세권 설정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두 번째 저당권 실행, 즉 임의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세 번째 가등기 담보법, 네 번째 임목법, 다섯 번째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에서 토지와 건물이 달라진 경우. 5가지 있던 거 우리 몇 가지였어요? 하나,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했죠. 첫 번째 우리 이제 전세권 설정 후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입니다, 우리가. 갑과 을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해준 겁니다. X토지와 Y건물. Y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거죠. 전세권자입니다. 자, 이처럼 갑과 을이 전세 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에 갑의 토지가 누구한테 매매됩니까? X토지 매매. X토지 매매에서 등기를 해주고 국에서 병에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갑의 채권자가 이 토지를 경매를 해서 병이 낙찰을 받는다든지 매매든 낙찰이든 이처럼 매매를 인해서 토지와 건물이 달라졌잖아요. 자, 병은 X토지를 소유합니다. 자, 병은 X토지고 건물은 뭐다? 갑이 소유했잖아요. 토지와 건물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토지와 건물이 달라졌고. 자,
자, 매매한다면은 자, 갑과 을이 철관단 특이하게 없고, 자, 이렇다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런 토지와 건물이 달라진다면은 이 토지 소유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저당 설정자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누굴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전세권자를 위해서요. 그렇죠? 근데 법정지상권 누가 취득합니까? 전세권자가 취득합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합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실질적으로 누구를 보호하겠는데? 전세권자를 보호하겠는데. 그렇죠? 법정지상권 취득한 것은 전세권 설정자다. 그게 이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316페이지, 자, 305조 그 법조항 한번 봅시다. 1항 봅시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 네모박스에 주입한다. 전세권자는 틀립니다.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우리가 법정 지상권입니다. 자,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구해서 법원이 정한다. 자, 이 항 보면은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자, 이 대지를 지금 현재 전세권자가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받았다 해서 낙찰을 받았다 해서 이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한다든가 아니면 저당권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지상권 설정이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문 1항은 밑줄 그어두시고 그 전세권 설정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17페이지 전세권자 현상 유지와 그 다음에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법조문 보면은 309조 보면은 전세권자는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밑줄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자, 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비를 지출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필요비 지출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처럼 현상 유지하고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필요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의 두 번째 줄 밑줄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유익비 상환 청구권만 인정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상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했었죠. 자, 네 번째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 변동이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주의할 점은 이 증감, 증액도 할 수 있고 증감도 할 수 있죠. 주로 증액은 누가 합니까? 전세권 설정자하고 증감은 주로 이제 전세권자 하겠죠. 다만 이제 이 증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증액하려면 제한이 있습니다. 자, 증액은 대통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밑에 봅시다. 두 번째 줄부터. 밑줄. 전세금의 증액 청구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입니다. 네모박스. 전세금의 20분의 1 네모박스.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는 날 밑줄 또는 약정한 전세금 증액이 있는 날부터 1년 동그라미 1년에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을 2년 계약을 체결했다 합시다. 그럼 전세 기간이 만료돼야만이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몇 년 이내? 1년 이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료되지 않아도 1년이 경과되면은 증액 청구할 수 있고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증액 감액하면 1년 동안은 못 합니다. 1년이 경과돼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318페이지. 자, 물권적 청구권과 상용화 규정 준용입니다. 우리 지상권도 마찬가지로 전세권이 침해되면은 전세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상린관계도 준용됩니다. 전세권자 상호간 또는 전세권자와 임지 소유자 간에 준용됩니다. 상린관계도 준용된다. 전세권의 처분입니다. 우리 전세권 처분은 우리 지상권의 처분과 구별하라 했죠. 우리 전세권도 뭘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고 담보도 제공할 수 있고 전전세 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습니다.
처음은 양도할 수 있고, 또는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자, 우리 담보 제공은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또 뭘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전전제도 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는 동의를 얻는다, 설정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고, 전전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입니다. 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 표시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적용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달리 정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등기해야만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기해야만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자, 우리 보면은, 책 보면은 318페이지 그 그림 보시면은 우측에 제일 하단 밑줄 그어졌죠? 전세권의 양도라든지 담보 제공, 목적물의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등기해야만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보면은 306조, 총설 그 밑에 306조 한번 읽어봅시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에는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뭐할 수 있고, 전전세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줄 양도 동그라미, 담보 제공, 가로, 그 밑에 줄 전전세 동그라미, 임대 동그라미, 이처럼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담보도 제공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고, 전전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 중간부터 밑줄,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목적물을 임대, 전전세할 수 있다. 자, 그 밑에 줄 밑줄,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특약은 등기해야만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양도입니다. 양도. 하단에 307조 봅시다. 전세권의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 했습니다. 자, 그 밑에 줄, 첫 번째 줄 중간부터 밑줄, 전세권자와 설정자 간의 전세권 관계는 그 양수인과 설정자 사이로 그대로 이전됩니다. 우리 양도는 종전에 있는 이 전세권자는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제 새로운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우리 양도와 이 전전세는 구별해야 됩니다. 전세권자, 설정자. 자, 전세권을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습니다. 즉, 을이 갑한테 가지는 권리 의무를 그대로 누구한테 이전합니까? 병한테 이전하고 종전에 있는 이 전세권자는 상실하고 소멸하고 새로운 양수인이 전세권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양도입니다. 종전 전세권자는 소멸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양수인이 전세권자거든. 전전세는 자, 을이 병에게 전전세했다 합시다. 전전세하게 되면은 갑과 을 간의 전세계약은 을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대로 유지한 채 을과 병 간에 새로이 이 원전세권 범위 내에서 전전세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전전세입니다. 전전세는 원전세권자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양도는 소멸합니다. 상실한다. 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19페이지 의의, 전전세 의의 세 번째까지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건 봅시다. 요건의 첫 번째 줄 하단부터 밑줄, 전 전세권의 설정의 합의와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전 전세권도 뭐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줄도 밑줄 중요합니다. 원 전세권의 목적물을 일부를 뭐다? 대상하는 전 전세권 설정도 유효합니다. 단독주택 1층과 2층이 있는데 전체 이 전세권을 설정한 겁니다. 전체 전세권 설정한 겁니다. 일부만 전세권 설정한 거 전체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갑과 을은. 그래서 을은 1층만 별도로마다 병에게 전전세 할 수 있다. 네, 일부만 전전세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목적물 일부를 대상하는 전세권, 전전세권 설정도 유효합니다. 자, 전세권의 내용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원 전세권 내용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간도 원전세권 기간 범위 내야 되고 또 전세금도 그 금액 범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원 전세권의 존속 기간 내야 되고 전 전세금도 보다 원 전세금의 한도를 넘지 못한다. 여기까지 밑줄. 자, 불가항력에 대한 책임입니다.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부담한다.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세권의 소멸 금지입니다. 자, 전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자, 을과 병 간의 전 전세권이 존속하는 기간은 을은 이러한 전 전세권 기간을 소멸시킬 수 있다. 아니, 갑과 을 간의 이 전세 기간은 원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자는 전세권 소멸을 행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전 전세권자도 경매 청구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다? 우선 변제할 수 있다. 그래서 밑줄, 전 전세권자도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자, 요건은 전 전세권자도 경매 청구하려면은 갑과 을한 원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돼야 되고 갑도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아야 되고 또 전 전세권자보다 기간이 만료되고 을이 병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요건이 다 갖춰야만이 뭐다?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소멸입니다. 전세권의 소멸 사유, 자, 311조 읽어보면은 1항,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그 용도를, 보통 우리 이제 계약서는 용도를 쓰잖아요. 그렇죠? 용도는 주택으로 용도 썼는데 이 전세권자가 뭘로 하는가? 상업용으로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항 보면은 또 소멸 청구할 뿐만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마다 원상회복 또는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소멸 청구, 아까 우리 기간이, 전속기간이 없는 거는 뭐 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소멸 청구 그 효력은 6월이 경과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했습니다.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법정갱신과 같이 연관해서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하단을 봅시다. 부동산의 멸실입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1항 보면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일부가 불가항력 가로하시고,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될 때는 그 멸실된 부분은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전세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제 전세금 반환도 청구할 수 있죠. 자, 2항입니다. 일부가 멸실된 겁니다. 일부가 멸실된 때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자 그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전부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전세금 반환해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1항과 2항. 321페이지입니다. 자, 전세권자의 기축사유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전세권자 기축사유 없는 거죠. 불가항력한 거고. 그 다음에는 321페이지는 두 번째, 방가로 2번은 전세권자 기축사유로 해서 멸실된 경우입니다. 자, 1항 봅시다.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 책임있는 사유, 가로 전세권자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될 때는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여기까지 밑줄. 자, 2항. 전세권 설정자는 이처럼 전세권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뭐다 멸실됐을 때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전세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보 역할을 한다 했죠? 보증금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그 전세금에서 뭐 한다? 충당할 수 있습니다. 충당. 언제 충당해야 되냐? 소멸된 후에,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됩니다. 소멸되지 않았다면 충당할 수 없습니다. 자, 소멸된 후, 가로.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서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해야 되고 부족분이 있으면 이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전세권의 포기, 우리 지상권을 포기하듯이 전세권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전세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은, 자, 우리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저당권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전세권 소멸의 효과입니다.
자, 전세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항변권입니다. 자,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은 이 전세권 설정자는 어떤 의무가 있죠?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고,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고, 전세권자는요, 부동산 인도와 뭘 해야 돼? 밑입니다. 부동산 인도와 전세권 설정 등기 맞습니다. 말소. 부동산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이 둘 관계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자, 동시 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부동산 인도라든지 전세권 설정기 말소를 거부할 수 있고, 그렇죠? 거절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게 되면 전세권자도 부동산 인도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은 전세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는 동시 이행 관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줄도 밑줄.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자,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인도를 했습니다. 뭔만 안 해준 거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를 안 해준 겁니다. 자, 두 번째 줄 하다못해 밑줄.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에 제공하지 않는 이상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당연히 이때 설정자는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나아가 설정자 반환을 거부하는 전세금에 대해서도 다 이자 상당 부당이익도 얻는 것도 아니다는 거. 동시 같이 해야 됩니다. 부동산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따뜻한 겁니다. 또는이 아닙니다. 미치입니다. 자, 전세금의 우선 변조권입니다. 자, 전세금을 우선 변조받으려면 318조입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치한 때는 전세권자는 우리 민사집행법에 정하는 전세권의 목적물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밑줄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이 만료되고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 경매 청구할 수 있는데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어떤 요건이 필요하죠? 전세 기간이 만료돼야 됩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돼야 된다. 두 번째는요, 반환 지체. 전세금 반환 지체. 반환 지체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이행 제공해야 된다. 누가 이행 제공해야 됩니까? 전세권자가. 왜 이행 제공해야 되죠? 그렇죠. 동시 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전세권자가 누구한테만 전세권 설정자만 전세금 달라라고 경매 청구한 거잖아요. 동시 이행할 때 자기 채무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 제공. 이 이행 제공은 이겁니다, 이거. 부동산 인도 및 전세권 설정기 말소 청구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행종은 부동산 인도를 해야 된다. 또 전세권 설정기 말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집을 비워줘야 된다. 집을 비워주지 않다 하더라도 이행종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이런 전세권 설정기 말소서류만 이행 제공하게 되면은 우리 실무에서는 보다 이행 제공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증명으로 이러한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뒀으니까 찾아가서마다 말소 등기하고 너는 언제까지 전세금을 지급하라 라고 이렇게 내용증 보내고 첨부 서류를 전부 복사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관련된 서류, 권리지라든지 또 이임자라든지 이런 것들 기타 서류들 전부 복사해서 이 내용증 첨부해서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행 제공으로 본다는 거. 부동산 인도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행제공으로 본다는 거. 자, 그러면은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행제공은 됐는지 안 됐는지 경매 청구할 때 법원에서
사법보좌관이 그거를 판단합니다. 이행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저런 내용 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안 하면 보다 경매 청구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행 제공해야 된다. 네 번째, 이제 이행지체 빠뜨려야 됩니다. 빠뜨려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매매 잔대금, 그렇죠? 지금 누가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매도인이 뭘 해야 돼요? 계약을 해지해야 되잖아요. 동시행 관계잖아요. 매매대금 잔대금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그다음보다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매매 잔대금은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이행 제공할 때 이러한 내용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그때 가서 또 다시 하기로 하고, 이때 주의할 점은 부동산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를 꼭 부동산 인도해야만이 실무에서보다 이행 제공이 아니다는 거, 이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책을 봅시다. 322페이지. 그래서 방가로 1번 경매 청구 요건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밑줄 전세권자가 우선 뭐 한다? 전세권 설정에 대하여 전세 목적에 반환 의무 및 전세권 설정기 말소 의무 이행 제공을 완료해야 된다. 그래서 완료해야 된다. 부동산 인도해야 된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부동산 인도하지 않고도 이렇게 이행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자, 가로 2번 우선 면제권입니다.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치하면 밑줄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하여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무조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했죠. 다른 권리자 비교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방가로 3번 중요합니다. 부동산 일부 전세권자 우선 변제권. 자, 두 번째 줄까지 밑줄.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인 경우 만약 그 부동산 전부가 경매되면은 그 전부 경매대금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우리 전세권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단독주택인데 1층, 2층. 자, 갑소유입니다. 갑소유. 그래서 2층만 을에게 전세계약처로 등기를 해준 겁니다. 2층만 을에게. 자, 그러면 갑은 그 이전에 병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자, 그럼 갑은 변제하지 못하면은 병은 이 목적물 전부 뭐 할 수 있어요? 경매 청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저당권은 건물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전체 저당권 설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병이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이 경매대금이 이 을은 2층만 전세권 설정 계약 처리 때문에 2층만에 해당하는 경매대금만 우선 변제 받는 건지 아니면은 전부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는 건지. 경매대금 전부에서 우선 변제 받습니다. 우선 변제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방가로 4번입니다.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입니다. 자, 두 번째 줄 하다못해 두 번째 밑줄.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으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서는 경매 신청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거 주의할 점. 저처럼 일동의 건물 전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이 전세권자는 전부 경매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부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잖아. 전세권 설정할 수 있고 등기할 수 있죠. 일부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다면은 전부 나머지 부분 전세권 설정 등기 안 되는 나머지 부분까지 경매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요. 우리 경매대금은 전부 경매대금 받을지언정 일부 전세권 설정된다는 전부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럼 언제 이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 청구. 자, 주의할 점 먼저. 우리 건물 위에 전세권이 설정됐으면은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단독주택. 단독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됐지, 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근데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언제 경매 청구할 수 있냐? 건물 일부를 하더라도 구분 등기된 경우, 가장 대부분 우리 건물 일부 101동이면은 101동은 구분 등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빌라라든지 다세대 이곳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다면은 그 전세권자는 뭘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이럽니다. 이거 주의하시 바랍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323페이지입니다. 자, 원상회복 의무와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면은, 1항 보면은 전세권이 그 전속기간이 만료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된다.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이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세권 설정자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전세권자는 정당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은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뭐 해야 된다? 수거해야 되고, 그렇죠?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수거하려고 하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수거를 저지하면서 그 부속물을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속물 매수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자가 할 수 있고, 2항은 이제 전세권자가 부속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2항은. 한번 볼까요?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자, 전세권 설정자 동의 가로하고 동의의 동그라미, 전세권 설정자 동의를 얻어서 부속물을 설치하거나, 자, 그 다음에 그 법조문 단서정을 보면은 전세권 설정자부터 매수한 것, 원래 그 부속물이 전세권 설정자이겠다. 전세기간 체결할 때 다시 이 전세권자가 매수한 경우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은 다시 누구한테 설정자한테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입니다. 두 요건이 갖춰야 됩니다. 동의를 얻어서 부속물을 설치하거나 처음부터 뭐다 매수인 부속물을 매수했거나 그 경우에 뭐다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부터 밑줄 건물 전세권이든 토지 전세권이든 부속 매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라는 거, 여기까지 밑줄 그어두시 바랍니다. 그래서 부속 매수 청구는 전세권 설정자도 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할 때는 뭐 해야 된다? 동의를 얻어서 부속물을 설치해야 되고 또 기존에 보다 전세권 설정자부터 매수했다는 그런 부속물이란다면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가로 4번 보면은 토지 전세권입니다. 토지 전세권의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토지 전세권은 우리 이제 지상물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뭘 청구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하단부터 밑줄 토지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한 때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면은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뭘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유익비 상한 청구권입니다. 우리 지상권처럼 필요비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 했잖아요. 자,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입니다.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이걸 우리가 말한다? 유익비랍니다. 유익비.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누구 선택에 따라서? 소유자 선택에 따라서.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 선택에 따라서 지출액 가로, 증가액 가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누구 선택? 소유자 선택해서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이항은 상한 유예기간입니다. 유익비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 뭐다? 상한을 유예해달라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이러한 상한 유예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익비만 상한 유예기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전세권과 관련된 문제. 자, 작년에 나왔던 문제는 329페이지. 자, 우리 전세권은 우리 실무에서 많이 적용돼요, 안 돼요? 어? 실무에서 적용 안 돼요. 등기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전세권은 우리나라 고유 물권이에요. 다른 나라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꾸준히 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용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등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제는 꾸준히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면은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 없다. 가름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틀렸죠? 자, 2번 보세요.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입니다. 법정 갱신된 경우. 자,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만이 그 목적물을 취득 제3자 대항할 수 있다. 우리 법정 갱신은 등기하지 않아도, 그렇죠? 예, 법률이 규정한 물권 변경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각 당사자는 유효리 경과해야 상대방의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뭐가 틀렸어요? 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했죠. 유효리 경과해야만이 상대방의 전세권 소멸 통과가 아니라 뭐다?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 언제든지 그러니까 여기 지문처럼 6개월이 경과돼야만이 상대방의 전세권 소멸 통과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아무 때나 소멸 참고 효력이 6월이 경과돼야 한다는 거. 그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함정 틀리기 쉽겠죠? 맞는 질문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네 번째,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준용된다. 우리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은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섯 번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은 전세권의 영위물질적 소멸합니다. 맞죠? 소멸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유치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채권의 일부 하기로 합시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